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지거나 작은 일에도 피로가 쌓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도 65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관절이 살짝 아프거나 매일의 활동이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느낌을 가끔 받곤 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염증이 뭐냐고요? 우리 몸이 감염이나 상처에 대응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염증이 크로닉하게 쌓이면 관절 통증, 피로, 심지어는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염증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줄어들면 몸이 더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 제가 염증 때문에 무릎이 아팠을 때 식습관을 바꾼 후에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디오에서 65세 이후의 염증을 줄여주는 5가지 항염 음식을 소개할게요. 이 음식들을 매일의 식습관에 쉽게 넣으면 통증 없는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한 변화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강황, 그 노란색 가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볶음 요리에 넣던 그거죠. 강황은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사용해온 식물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볼게요. 커큐민은 우리 몸의 염증 관련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근육 통증이 있을 때 이 성분이 몸속에 불꽃을 꺼주는 것처럼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65세 이후에는 관절이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강황을 매일 조금씩 먹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커피나 차에 강황가루를 타서 마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강황 한 숟가락, 조금의 후추를 넣고 저으면 됩니다. 후추를 왜 넣나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만약 요리를 좋아하시면 감자 볶음이나 채소 스튜에 강황을 넣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시도해봤는데 맛도 좋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반 숟가락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게 좋아요. 만약 약을 드시고 계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강황을 통해 염증을 관리하면 매일의 산책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분과 산책할 때 강황을 먹은 날은 다리가 덜 아팠어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매운 뿌리 채소죠. 제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엄마가 생강차를 끓여주셨는데 그게 염증에도 좋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생강에는 깅에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65세 이후에 자주 생기는 소화 불편이나 관절 통증에 효과적이에요. 생강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깅에롤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들 때 생강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줄어요.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거예요. 그 생강차 한 잔이 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만약 차가 싫으시면 샐러드에 생강을 넣거나 고기 요리의 간으로 사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닭고기 구이에 생강을 문지르면 맛도 좋고 염증에도 좋죠. 생강을 매일 먹으면 장기적으로 몸의 염증 수준이 낮아진다고 해요.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의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생강은 매운맛이 강하니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조각 정도로요. 만약 위가 약하시면 물에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드세요. 생강을 통해 염증을 관리하면 매일의 활동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걸을 때 생강을 먹은 후에 더 오랫동안 걸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 어류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연어, 고등어, 아니면 정어리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생선구이 말이에요. 이 지방 어류에는 에파와 그와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는 데 최고예요.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오메가3가 어떻게 염증을 막는지 설명해 볼게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물질을 줄여주고 관절관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 2, 3회 생선을 먹으면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녁에 구운 연어를 먹는 거예요. 레시피로 말씀드리자면 연어를 소금과 후추로 간하고 오븐에 15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그 위에 레몬을 조금 짜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만약 생선 냄새가 싫으시면 캔에 든 참치나 정어리를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매주 한두 번만 해도 염증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제가 몇 달 전에 이 습관을 시작한 후에 피로가 덜 쌓이는 걸 느꼈어요.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한 고령자들이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생선을 사는데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저렴한 종류부터 시도하세요. 그리고 만약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다른 대안을 찾으세요. 지방 어류를 통해 염증을 관리하면 몸이 더 유연하고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들과 여행 갈 때 생선을 먹은 후에 더 오랫동안 걸을 수 있었어요. 이 음식들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음식들을 실천해 보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더 흥미로운 팁을 공유할게요. 여러 음식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방금 세 가지 항염 음식을 이야기하며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셨을 거예요. 강황, 생강, 그리고 지방 어류처럼 이 음식들은 각자 독특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진정시켜주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음식들이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황과 생강을 함께 넣은 차를 마시면 각자의 항염 성분이 서로 보완되면서 몸의 염증 반응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강황과 생강을 섞은 차를 마신 후 하루 종일 피로가 덜 쌓이는 걸 느꼈어요. 65세 이후에는 몸의 자연적인 염증 대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실천하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오늘은 이 연장선상에서 남은 두 가지 항염 음식을 소개할게요. 네 번째 음식과 다섯 번째 음식으로 이들을 매일의 식습관에 더해가며 통증 없는 몸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실천하시면 몸이 한결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베리류예요. 여기서 베리류라고 하면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같은 과일들을 의미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에 시골에서 따서 먹던 그 달콤한 열매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 베리류가 단순한 간식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탁월하죠. 특히 65세 이후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염증이 더 쉽게 쌓이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몸속의 자유 라디칼을 없애주고 염증 물질을 억제해줘요.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이나 피로가 쌓일 때 베리류를 매일 조금씩 먹으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서 몸 전체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 무릎 관절이 아파서 걱정됐을 때 매일 블루베리를 한 핸드풀 정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베리류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팁을 공유할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 식사로 요거트를 베리류와 섞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스트로베리를 넣고 조금의 꿀을 더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듬뿍이에요. 이 조합은 항염 효과를 높여주면서도 소화가 잘 돼요. 만약 요거트가 부담스럽다면 샐러드에 베리류를 추가해보세요. 상추, 토마토, 그리고 베리류를 섞은 신선한 샐러드가 완성되죠. 제가 지난주에 해봤는데 점심으로 먹으니 하루 종일 에너지가 충만했어요. 또 만약 계절에 따라 신선한 베리류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베리류를 이용하세요. 냉동 상태로도 영양소가 잘 보존되니까요. 연구 결과에서도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의 염증 지표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일 베리류를 먹었을 때
관절염 증상이 개선된 사례가 많았어요. 하지만 당분이 들어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먹지 마세요. 하루에 한 컵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제가 친구분께 추천해드렸는데 그분이 매일 베리류를 먹으니 걸을 때 다리가 덜 아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베리류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항염 음식이에요. 매일 아침 한 줌의 베리류를 더하면 몸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주말에 가족과 산책할 때 베리류를 먹은 날은 숨이 덜 차고 즐거웠어요. 이 습관을 들이면 정말로 통증 없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매운 향신료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김치나 국에 넣으시던 그거예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염증, 예를 들어 관절이나 근육의 불편함에 마늘이 큰 역할을 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늘처럼 자연적인 항생제 역할을 하는 음식이 더 필요하죠. 알리신은 몸속의 염증 물질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예를 들어 매일 마늘을 조금씩 먹으면 피로가 쌓이지 않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해본 이야기로 몇 년 전 목이 자주 불편할 때 마늘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셨는데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더라고요. 이 경험으로 마늘의 힘을 다시 깨달았어요. 마늘을 어떻게 매일 식습관에 넣을 수 있을지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요리에 마늘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할 때 마늘 한두 쪽을 다져서 넣으면 맛도 좋고 항염 효과도 배가 돼요. 만약 요리를 직접 하지 않으신다면 샐러드 드레싱에 마늘을 넣어보세요. 올리브유, 식초, 그리고 다진 마늘을 섞은 드레싱으로 채소를 먹으면 몸에 좋은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죠. 제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마늘을 발효시켜 먹는 거예요. 발효 마늘은 알리신의 효과가 더 강해지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항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 며칠 동안 발효시키면 돼요. 그 발효 마늘을 매일 한 조각씩 먹어보세요. 맛은 조금 세지만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연구에서도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의 염증 수준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마늘을 먹었을 때 혈압과 염증 지표가 개선된 사례가 많았죠. 하지만 마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두 쪽 정도로요. 만약 위가 약하시면 익혀서 먹는 게 좋겠어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말씀드릴 때마다 마늘을 매일 먹으니 기운이 솟아오르네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처럼 마늘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염 음식이에요. 매일 마늘을 더하면 몸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마늘을 먹은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할 때 피로가 덜 쌓여서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었어요. 이 5가지 음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한결 밝아질 거예요. 이제 이 5가지 황념 음식을 실천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강황, 생강, 지방 어류, 베리류, 그리고 마늘처럼 각 음식들이 함께 작용하면 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한 가지 음식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이 음식들을 매일의 루틴에 넣으면서 통증 없는 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 항염 음식들을 바탕으로 한 더 실용적인 팁,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루틴이나 부드러운 산책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항염 음식들을 바탕으로 한 더 실용적인 팁을 공유할 시간이에요. 방금 강황, 생강, 지방 어류, 베리류, 그리고 마늘처럼 5가지 음식을 소개하며 이들이 어떻게 염증을 줄이고 통증 없는 몸을 만드는지 이야기했죠. 이제 이 음식들을 실제로 매일의 생활에 녹여내는 방법으로 제가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이라고 부르는 것을 소개할게요. 이 루틴들은 65세 이후에 우리 몸을 고려해서 설계됐어요. 아침에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몸의 염증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경험한 대로 아침 루틴이 하루의 톤을 정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루틴을 시작한 후에 피로가 덜 쌓이고 산책이 더 즐거워졌어요. 오늘은 이 5가지 루틴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할게요. 각 루틴은 앞서 소개한 항염 음식과 연계되며 마지막 루틴에서는 감사나 명상을 더해 마음의 평화도 챙길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루틴들을 따라 해보시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강황으로 시작하는 따뜻한 아침 음료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깨우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강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큐민 덕분에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죠. 65세 이후에는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기 때문에 아침에 이 루틴을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따뜻한 물을 1컵 준비하세요. 여기에 강황 가루 반 숟가락과 후추 약간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후추는 커큐민의 흡수를 돕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더 맛있게 만들고 싶다면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하거나 꿀을 조금 넣어보세요. 이 음료를 마시면서 5분 정도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호흡을 통해 산소를 몸에 공급하면 강황의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제가 실제로 해본 결과 이 루틴을 매일 아침 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 연구에서도 강황을 아침에 섭취한 고령자들이 염증 지표가 낮아진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강황 음료를 매일 마셨을 때 관절염 증상이 30% 이상 개선됐다고 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위가 예민하시면 강황을 물에 오래 끓여서 마시면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루틴으로 아침을 열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몸의 변화가 더 빨리 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친구분과 함께 해봤는데 그분이 아침에 이 음료를 마시니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첫 번째 루틴은 몸의 염증을 잡아주면서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생강으로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기예요. 생강은 깅에롤 성분으로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하죠. 65세 이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화가 안 좋거나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루틴이 딱 맞아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생강차를 만드는 거예요.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세요. 여기에 조금의 꿀이나 레몬을 추가하면 맛도 좋고 항염 효과도 더해져요. 이 차를 마시면서 창가에 앉아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거나 다리를 가볍게 흔들며 몸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몸속 염증을 진정시키면서 하루를 더 활동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나이 들면서 이 루틴을 실천한 후에 아침에 피로가 쌓이지 않게 됐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생강을 아침에 섭취한 고령자들이 관절 통증이 줄고 일상활동이 수월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생강 가루를 사용하세요. 하루에 한 조각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보세요. 이 루틴을 통해 생강처럼 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몸의 변화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제가 가족과 함께 이 루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모두가 아침에 생강차를 마시니 몸이 가벼워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루틴은 생강의 힘으로 염증을 관리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주는 열쇠예요. 세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지방 어류로 영양 충전하기예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거죠. 65세 이후에는 몸이 스스로 오메가3를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침에 이 루틴을 실천하면 뇌 건강과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한 생선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어를 소금과 후추로 간하고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서 아침 식사로 먹으세요. 이 요리에 베이비 스피넛과 아보카도를 추가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돼요. 이 루틴을 하면서 창밖을 보며 5분 정도 감사한 점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음식의 영양이 더 잘 흡수돼요. 제가 이 루틴을 매일 하면 피로가 덜 쌓이고 집중력이 좋아져요.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아침에 섭취한 고령자들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 사례가 많아요. 만약 생선을 직접 조리하기 어렵다면 캔에 든 참치를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생선을 선택하세요. 이 루틴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지방오류의 힘으로 하루를 강하게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이 루틴을 추천했더니 아침에 생선을 먹으니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루틴은 지방오류를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고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네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베리류로 신선한 시작이에요.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으로 염증을 막아주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65세 이후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니 아침에 이 루틴을 하면 몸의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요거트와 베리류를 섞어 먹는 거예요. 플레인 요거트에 한 핸드풀의 베리류를 넣고 아몬드나 치아씨드를 추가하세요. 이 조합을 먹으면서 창가에서 5분 정도 가벼운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베리류처럼 상쾌한 아침을이라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깨어나요. 제가 이 루틴을 실천한 후에 피부가 좋아지고 관절이 덜 아프게 됐어요. 연구 결과에서도 베리류를 아침에 섭취한 고령자들이 염증 지표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 사례가 있어요. 만약 신선한 베리류가 없으면 냉동 제품을 사용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베리류의 달콤함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자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제가 가족과 함께 해본 적이 있는데 모두가 아침에 베리류를 먹으니 기분이 상쾌해라고 했어요. 네 번째 루틴은 베리류의 힘으로 염증을 관리하고 신선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마늘과 함께하는 감사와 명상 시간이에요. 마늘은 알리신으로 염증을 줄여주지만 이 루틴에서는 마늘을 섭취하면서 감사나 명상을 더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65세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염증을 악화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 루틴이 특히 중요해요. 먼저 마늘 한두 쪽을 다져서 물에 타서 마시거나 계란 프라이에 넣어 드세요. 그 다음 50분 동안 명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오늘 감사한 점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 이 루틴으로 더 나아질 수 있어서 감사해처럼요. 이 명상 시간 동안 마늘의 항염 효과가 몸속에서 작용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줄 거예요. 제가 이 루틴을 매일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피로가 덜 쌓여요. 연구에서도 마늘과 명상을 결합한 고령자들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사례가 많아요. 만약 명상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간단한 호흡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이 루틴으로 아침을 마무지면 마늘처럼 강하게 감사로 하루를이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친구분과 함께 실천했더니 마늘과 명상을 하니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졌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루틴은 마늘의 힘과 감사, 명상을 통해 염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완벽한 마무리예요. 이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실천하시면 강황부터 마늘까지의 항염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면서 65세 이후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각 루틴은 10-15분 정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이 루틴을 하면 산책이 더 즐겁고 일상이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밝아질 거예요.